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돌싱이 된 지도 5년이 된 여자입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나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친정 식구들로부터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었던 저.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었네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저, 그리고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 이렇게 5 식구입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연년생이고 맞이인 저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결혼을 20대 중반에 해서 꽤 일찍 한 편이에요.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나 하면 저에게 저희 친정은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보니 더 저희 부모님을 이해 못하겠더군요. 부모도 사람이다.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그렇다. 등등의 어떤 말로도 저희 부모님의 지난 행동들 그리고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장녀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셨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는 외삼촌이 살았는데요. 외삼촌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저는 그런 외삼촌이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는 외삼촌 뒤치다꺼리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도 많이 시키셨어요. 엄마가 자리를 비우실 때는 저한테 외삼촌이 술 못 먹게 감시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외삼촌은 저에게 소주를 사오려고 시키셨죠.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막았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발로 찬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린 저한테 외삼촌은 너무 무서운 존재인데 엄마는 제가 맞으라는 이유로 외삼촌 감시를 맡겼고 외삼촌이 술을 마시면 제가 똑바로 감시를 안 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는 꽤 나쁘지 않게 한 편이었는데 엄마는 공부보다 네 동생들 돌보고 엄마를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 똑바로 안 봤다고 들어와서 복날을 개 패듯이 맞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 엄청 때렸습니다. 맞은 이유는 저 때문에 둘째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엄마가 저를 너무 탓하시고 저도 둘째 여동생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 내가 잘못했구나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집 밖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분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6살이던 여동생이 엄마 찾으러 간다고 혼자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달려오는 트럭에 칠 뻔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트럭이 멈춰서 동생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트럭 아저씨가 내려서 엄마한테 애 똑바로 안 보고 뭐 하느냐, 누구 인생 종치게 만들 일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셨다고 했고 트럭 아저씨한테 쌍욕을 먹은 엄마는 그게 너무 분하셨대요. 근데 여동생한테는 왜 주의도 안 살피고 무작정 달려오느냐며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집에 있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죽도록 팬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무슨 후일담 삼아 다른 친구분들께 깔깔거리며 얘기하셨고 저를 때리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도 하시더군요. 저한테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때리는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엄마의 철저한 화풀이 대상이었던 겁니다.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아빠는 식탐이 너무 심하셔서 식사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식들이 먹을라 치면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사할 때는 늘 긴장을 해야 했고 눈앞에 있는 김치만 먹어야 했어요. 아빠가 갑자기 화내지 않으실까 눈치를 봐야 했고요. 다혈질적이고 자기 기분대로 자식들을 휘두르려 하는 저희 부모님. 저는 평생을 그렇게 커와서 예전에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고 나서 돌아보니 남들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 자식을 정말 예뻐하고 아껴주는 부모님들도 많으셨고 오히려 부모님이 희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걸 알고 저는 참 씁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그런 폭력적인 부분 외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거의 돈줄로 여기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는 구경도 못 해보고 몽땅 부모님께 다 뺏겼거든요. 그때 당시에 알바비는 현금으로 받아왔었는데 제가 차비라도 빼고 갖고 가려고 해도 걸어다녀라. 그래야 살 빠지고 운동된다 라고 하시면서 제 가방을 뒤져 돈을 몽땅 갖고 가셨어요. 항상요. 다른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니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셨어요. 둘째 여동생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딱히 건들지 않았어요. 20살 넘어가서는 바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고요. 막내 남동생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편애를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차갑고 모질게 대하셔도 남동생한테는 자상한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저는 맞으라는 이유로 동생들 대신해서 맞고 돈 뺏기고 온갖 희생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너무 사무치면서도 참 저도 바보같이 한편으론 맞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저도 길들여진 거였죠. 그러다가 20대 중반 저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거래처분이 저를 좋아하신다며 사장님 통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그 거래처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많고 외모도 그냥 그래서 큰 관심은 없었는데 돈은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사업체를 운영하긴 하지만 집 자체가 원래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저 남자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큰 관심은 안 생겼는데 저한테 푹 빠진 그 남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데려다 준다고 오고 툭 하면 꽃다발 보내고 저 먹으라고 도시락 보내고 그 남자의 지극정성에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 남자는 좋은 곳에 저를 많이 데려가 주었고 저도 푸근하고 다정한 그 사람에게 점차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나이 듣고 네가 미쳤느냐 욕하셨지만 그 남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저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남자를 꼭 잡으라며 안 되면 아이라도 가지라고까지 하시면서요. 그게 부모님이 딸에게 할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사이될 남자의 인성이나 됨됨이보다는 돈이 많은지 자기들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죠. 어쨌든 부모님의 열띤 지지에 저는 그 남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결혼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말아라 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결혼은 저에게 또 다른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5분 거리에 살았는데 집만 따로 살지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이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를 부르셨거든요. 시댁으로 가면 집안일 시키시고 저희 집으로 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입을 대고 뭐라고 하셨죠.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제가 하는 모든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시부모님 비위를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도 철저한 제 편이 되어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남편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는 것을 몸소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사업을 핑계로 늘 밖으로 돌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사람일 뿐 존중받아야 할 아내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고 시댁으로 불러대서 본인들의 화를 퍼붓는 시부모님의 진작 마음이 뜬 것 같은 남편까지 매일이 참 고단하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 적도 있지만 저희 엄마는 들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정도도 생각 못하고 결혼했느냐, 앓는 소리 그만해라, 듣기 싫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길 종용했지만 아이도 쉽게 들어서질 않았어요. 병원에도 갔는데 저한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남편 탓인 것 같은데 남편은 병원을 같이 가기를 거부했고 아이를 못 가진 데서 오는 시부모님의 구박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은 툭하면 연락 와서 돈 좀 보내라며 돈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부잣집 시집가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거냐,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시면서요. 저도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는 입장이고 따로 돈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독하게 저를 닥달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한 번씩 돈을 도와주면서도 너네 친정은 개념도 없고 빈대들이냐며 노골적으로 저희 친정을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안팎으로 더 힘들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셔서 며칠간 제가 친정에서 간병을 돕기로 했었는데요. 하루 지내고 나니 엄마가 앞으로는 그냥 혼자 하셔도 된다고 해 저는 계획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러다가 집에서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저 몰래 집에 웬 여자를 불렀다는 것을요. 제가 며칠 동안 친정에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내연녀를 집에까지 불러들였고 제 침대에서 두 사람이 버젓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 소름이 돋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쨌든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웠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욕을 하며 그 여자 머리채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밀며 그 여자 보고 도망가라고 했고 저는 남편 머리도 잡았습니다. 남편은 머리숱이 많지 않은데 제가 머리를 잡으니 저를 확 떠밀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서랍의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며 다치게 되었고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저를 떠밀기까지 한 거였죠. 저는 다친 부분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한 결혼인데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대놓고 집에까지 불러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충격이 정말 컸죠. 게다가 그 여자도 회사 직원이라서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남편 쪽에서 먼저 저에게 저같이 우악스러운 여자하고 못 산다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친정은 나만 보면 돈돈거리는 것도 짜증나고 진짜 기생충 같다고 제발 자기랑 끝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느냐고 버텼습니다. 증거로 너네 둘이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 다 찍었다. 이걸로 상간소송도 할 거고 주변에도 다 알릴 거라고 했어요. 저도 악에 받쳐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제가 길길이 날뛰니 남편은 돈으로 회유와 입막음을 시도하더군요. 괜히 힘들게 소송이니 뭐니 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5억 준다고요.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안 할 거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광경까지 보고 저 남자랑 계속 같이 산다는 것도 무리였고 언젠가는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괘씸해서 소송이고 뭐고 다 걸고 싶기도 했지만 그게 꼭 승소한다는 법도 없고 만에 하나 제가 소송에 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제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했죠. 게다가 혼인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소송대로 해서 위자료며 재산분할 요구해봤자 저한테 떨어질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 이미 끝난 사이니까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끝을 내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네가 미쳤냐, 호강에 겨워서 그러느냐, 남자들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있는 줄 아느냐, 다 참고 산다. 왜 유난이냐며 저를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바람핀 사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지 않는 저를 탓하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이혼은 남편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고 5억 준다고 했다. 소송 다 해봤자 그 돈까진 못 받을 것 같고 차라리 돈 받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5억이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확실한 돈 준다는 각서 받고 헤어지라고, 그런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다고 단박에 말을 바꾸면서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자식인 저를 위한 선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저 돈. 제가 자식이 아니라 그냥 돈줄로만 보이시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누구 하나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줬으면 싶은데 가장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할 저의 친정 식구들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해보지 말고 이혼해라는 것 뿐이었죠. 그래야 자기들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테니까요. 저는 이혼 과정 중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 전에 그저 서글픈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의절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왜 계속 참고 견뎌야 할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듯이 가족도 아니다 싶으면 내 선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요. 저는 그렇게 상처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고 이혼을 했고 남편으로부터 약속된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끝내고 새장가 갈 생각에 신이 났더군요. 마음고생 많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래도 5억은 받았다는 생각에 저도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재취업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준 돈을 미천 삼아 전부터 관심 있었던 소품샵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남편만 믿고 살아도 될까 늘 불안감이 있었고 예쁘고 특이한 소품이나 가구 등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결혼 기간 동안 온라인 사업으로 소품 관련 마켓을 열었던 적이 있어요. 반응도 좋았고 괜찮았는데 그거란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중도에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으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적극적으로 다시 해보자 마음 먹은 거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할 거라 그렇게 큰 자본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았고 또 워낙 관심이 많고 해보고 싶었던 분야라서 의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나름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 거니까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했고 사업 자금 빼고는 남은 돈은 잘 저축해 두었고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화이팅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쓸데없이 밖에서 살지 말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혼자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혼까지 한 주제에 나가서 혼자 살아서 뭐 어쩔 거냐고 괜한 돈 쓰지 말고 집에 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 이혼하면서 돈 많이 받았지? 그거 어쨌어? 들고 있는데요. 잘 됐네. 형준이 결혼 자금 해야 되니까 돈 줘봐. 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형준이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형준이요? 형준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요? 그래. 아니, 걔 나이가 몇인데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갑자기 결혼이요. 저희 막내 동생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얼마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참에 결혼까지 한다는 거였죠. 저희 집이 별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닌데 막내 동생은 결혼할 테니 집 구해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저희 부모님이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이혼하고 받는 돈을 아예 막내 동생 주려고 계획까지 다 짜놓으셨더군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줘야 되니까 들고 있는 거 내 통장으로 보내. 싫어요. 그거 내 돈이고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예요. 뭐야? 엄마는 제가 거절하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지 몹시 당황하시더군요. 아빠도 옆에서 얼굴이 벌개지시고요. 그 돈을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건데? 사업할 거예요. 계획도 다 짜놨어요. 제 말에 저희 부모님 티나게 코웃음 치시더군요. 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너도 그 꼴 날래? 말아먹어도 어쨌든 저를 위해서 쓸 거예요. 제 돈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마세요. 야 임마,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지.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누나가 돼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고 쳐서 결혼한다는데 그걸 제가 왜 도와줘야 돼요? 너 말 다 했냐? 이게 돈 좀 있다고 부모를 우습까나? 그럼 그 돈을 너 혼자 꿀꺽하려고 했단 말이야? 당장 돈 안 보내!
저는 그저 기막힐 뿐이었습니다.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딸 이혼하고 받은 돈을 아들 결혼시켜야 하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자식이기에 맏딸이기에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태도를 보고 있으니 나를 자식으로 사랑하기는 하실까 싶은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이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거고 나한테 10원 한 장 받으실 생각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으시더군요. 이혼한 게 자랑이냐, 돈 좀 받았다고 유세떠냐,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이혼이나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한순간 감정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나 결혼할 때 이 집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오히려 모아놓은 돈 엄마 아빠 드리고 갔어요. 결혼 생활 내내 박서방 눈치 보면서 돈 보내드렸고 그것 때문에 박서방한테 기생충 소리까지 들었어. 나 돈줄로 아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그런 취급받고 살았다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한테 어떻게 끝까지 이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내가 엄마 아빠 돈줄인 줄 아세요? 도대체 나한테 뭘 대단한 걸 해줬다고 자식 새끼 이혼하고 받은 돈까지 내놓으라 하는 건데. 그 말에 엄마가 갑자기 제 머리통을 후려 갈기시더군요. 아빠도 옆에서 싸가지 없다고 하시고요. 저 머리통 맞고 눈 돌아서 거실에 세워두었던 무선 청소기 꺼내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개박살 냈습니다. 그거 제가 사드린 거거든요. 제가 미쳐서 날뛰면서 청소기 부시고 있으니 부모님도 입이 뜨악하시더군요. 엄마는 미쳤느냐 소리 지르시고요. 저는 청소기 있는 대로 부셔놓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앞으로 이 집 더는 안 와요. 나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안 해. 맏딸 이제 죽은 셈 치세요. 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만감이 교차하긴 했는데 솔직히 속이 너무 시원해서 운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부모님에 이어 동생까지 집요하게 연락 오고 난리쳤는데 저 싹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어디 사는지 새 오피스텔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족 모두를 깨끗이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온라인으로 소품 관련 마켓을 다시 열었습니다. 독특하고 예쁜 소품을 주로 많이 취급했기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 후 열띤 홍보도 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제 쇼핑몰은 갈수록 잘 됐죠. 그 기세로 사무실도 좀 더 크게 였고 나중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밤잠 아껴가며 제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만 열중했어요. 그냥 이 악물고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일념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성공을 얻게 되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집요하게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저는 만나지도 않았고 직원 통해서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하고 돌아가더군요. 제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결국 다 엄마 아빠가 자초한 일이겠죠. 낳았다고만 해서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저 돈줄로만 보지 말고 자식으로서 딸로서 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봐줬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부모님도 동생들도 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서 안쓰러운 제 마음, 제 스스로 잘 다독이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씩씩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앞만 보고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